원장님, 제가 키가 작아서 아이도 작을까봐 걱정돼요. 키 성장은 분명 유전적인 조건이 기본이 됩니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아이를 보다 보면 그 유전적 가능성이 실제 키로 얼마나 구현되느냐는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영양을 보충해도 그 에너지가 뼈와 키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원의원 천안아산점 심하연 원장입니다. 아이 손을 잡고 내원하시는 부모님들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키가 작아서 아이도 작을까봐 걱정돼요. 키 성장은 분명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조건이 기본이 됩니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아이를 보다 보면 그 유전적 가능성이 실제 키로 얼마나 구현되느냐는 아이의 현재 몸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나무를 키울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씨앗의 종류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느냐는 씨앗이 아니라 토양의 상태와 관리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아이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이라는 씨앗은 바꿀 수 없지만 성장의 토양인 환경은 충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의 키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들을 어떤 순서로 해결해야 성장이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올 수 있는지 해결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반복해서 관찰되는 성장을 방해하는 특정한 몸 상태,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소화기능 저하입니다. 이 유형의 아이들은 먹는 양에 비해 실제로 흡수되는 영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량은 많지 않은데 쉽게 더부룩해 하고 입냄새가 나거나 식사 후 바로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잦고 단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영양을 보충해도 그 에너지가 뼈와 키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장보약을 먼저 쓰지 않습니다. 소화 기능을 회복시켜 영양이 제대로 흡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치료가 우선입니다. 위장의 흡수력을 높여 영양소가 길을 잃지 않게 터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몸의 지속적인 긴장입니다. 배를 만져보았을 때 복부에 힘이 계속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위장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해 식사량이 적고 몸 전체가 긴장 상태에 있어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합니다. 또한 전신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뼈가 자라기 위한 물리적인 여유가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 영양 보충보다 몸의 긴장을 완화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신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소화와 순환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과도한 에너지 소모입니다. 잠잘 때 머리에 땀이 많거나 쉽게 흥분하고 예민하며 깊은 잠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장에 사용되어야 할 에너지가 수면 부족이나 과도한 흥분 상태로 인해 지속적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몸이 성장에 집중할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먼저 아이의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치료가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성장을 위해 축적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몸의 기본 상태 외에도 만성적인 질환은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예가 비염과 아토피입니다. 비염으로 인해 코가 막히면 아이들은 깊은 잠을 자기 어렵고 그 결과 성장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토피 역시 밤새 가려움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성장에 사용될 에너지가 충분히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성장보약을 먼저 시작하는 것은 순서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비염이나 피부 증상을 안정시켜 성장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정리된 이후에 비로소 성장보약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성장보약의 목적은 아이의 몸이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신 에너지와 순환 보강입니다. 혈액과 에너지의 순환이 원활해야 성장판까지 필요한 영양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쉽게 지치고 기운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뼈 성장의 기반 마련입니다. 뼈 성장은 단순히 특정 성분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몸 전체의 성장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때 골격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장 속도를 높이는 보강 단계입니다. 일부 아이들에게는 성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아이의 체력, 면역 상태, 성장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네 번째는 아이 상태에 따른 세밀한 조절입니다. 수면 상태, 소화 기능, 정서적인 긴장도에 따라 성장 보약의 구성은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아이에게 동일한 방식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성장은 단순히 무언가를 더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먼저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정리하고 에너지 소모를 줄인 뒤 그 다음에 성장에 필요한 요소를 보완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맞을 때 아이의 성장 가능성은 보다 안정적으로 발현됩니다. 성장에는 분명 중요한 시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아이의 몸이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키 수치만 보시기보다는 아이의 식사, 수면, 전반적인 컨디션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아이의 성장을 고민하시는 부모님들께 보다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